엘리에용.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하루하루 매일같이 먹고 또 먹고 진짜 너무 잘 먹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옆으로요. 지금 저는 현재 캐나다 컬리지를 다니고 있고요. 전체 2년 과정 중에 1년이 끝났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땐 솔직히 1년도 잘 버틸 수 있을지 몰랐는데 뭐 어찌저찌 해서 잘 끝냈네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의 유학 이야기가 궁금하셔가지고 이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인이 많이 하지 않는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 전공을 말했을 때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인이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저희 과에 사실 유학생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아니면 유학원에서 이제 저희 과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저의 전공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는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방송, 브로드캐스팅을 전공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정말 순수하게 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배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에는 뭐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그 텔레비전에서만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미디어 플랫폼 자체가 변하는 시대이고요. 실제로 변했고요. 여러분들도 뭐 넷플릭스, 유튜브 아니면 애플 TV 같은 이런 미디어 플랫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을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뭐 넷북, 탭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과 안에서 전반적인 이런 미디어 산업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카메라 세팅, 촬영,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뭐 오디오 세팅, 아니면 CG 같은 거 만드는 방법, 그리고 뭐 대본 쓰는 방법, 영상 편집하는 방법, 아니면 방송을 매니지먼트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매니지하는 방법, 아니면 그 방송 이런 것에 예산을 짜는 방법 등등 전반적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그런 실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수업은 오디오 수업이고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방송 음향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인데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하고 아주 무관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교수님이 어떤 걸 설명해 주실 때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수업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그 방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 있거든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이 약간 생방송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정말 무시무시하고 약간 심장 쫄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이 수업이 끝나면 당 떨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느껴질 정도로 정말 힘든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이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교수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약간 성취감, 뿌듯함이 엄청 몰려오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고 싶은 그런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배웠고 2학기 때는 안 배웠는데 다음 학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픽 디자인인데 이 과목도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손으로 약간 뭔가 사부작되고 뭐 만들어내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수업에서는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 이야기해도 되나? 아니 교수님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하면 할수록 이 과목에 정말 재능이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메라 뭐 세팅, 촬영, 조명 세팅 이 과목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과의 약간 핵심 과목 같은 그런 건데 제가 이 과목을 진짜 나도 잘하고 싶다. 카메라를 다루는 건 정말 기계적인 면도 잘 다뤄야 되지만 노력도 필요하고요. 재능, 그러니까 센스, 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어야 정말 멋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친구들 중에서도 뭐 타고나게 사진 같은 거 되게 잘 찍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진짜 이만큼인데 그걸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교수님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과목 교수님까지도 제가 싫어했으면 진짜 저 아마 탈출했을 거예요. 이 과목 진짜 페일했을 듯. 이 과목은 잘 못하기도 하고 싫어도 해요.
스크립트 라이팅이라는 과목이에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대본을 쓰는 과목인데 저는 당연히 지금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대본을 영어로 쓰겠죠? 근데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문장 단위로 아니면 그냥 단순한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대본을 쓰다 보면 이 주인공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대사를 쳐야 되는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괄호하고 여기에 이제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의 뉘앙스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한국어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겠는데 영어로는 이 감정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두 과목 같은 경우엔 정말 재능이 0인데 아니 0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마이너스인데 저기 그냥 지하 안반수 같은 수준인데 정말 이 재능이 없는 걸 노력으로 그래도 커버하는 수준으로 열심히 잘 따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목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께 실제로 많이 여쭤보고 많이 묻고 이랬던 편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교수님께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 했었을 때 그래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친구들 보니까 정말 이런 것도 질문한다고? 하는 것까지 다 묻고 확인하고 완벽하게 궁금증 하나를 그냥 안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용기 내서 막 묻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영어라도 막 질문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그렇게 해왔었고요. 아니 제가 한 학기에 내는 등록금이 얼만데 하나라도 뽕을 뽑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과제로 예를 들면 뭐 어떤 과제를 할 때 저는 그 과제의 한 50%, 60% 정도 했으면 교수님께 제가 저번 과제를 이 정도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서 피드백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이제 이걸 검토해 주시고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 방향대로 고쳐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그걸 집에 가져와서 이제 메일로 교수님께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좀 더 그 어떤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그냥 바로 수업 끝나면 교수님께 그냥 1대1로 질문을 해서 교수님과 조금 더 친밀감을 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학기부터는 저도 그냥 이 부분은 교수님께 바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솔직히 저는 캐나다에 와서 살고 싶어서 유학이라는 길을 선택했던 거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외에 나와서 유학이라는 것을 이제 좀 경험해보는 게 앞으로의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도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고 주도적이고 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라떼는 말이야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신선한 충격이어가지고 약간 인생의 자극제 같은 게 되어버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조금 더 열심히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사태가 정말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